하나는. 박 대리님 잠깐만 서 주십시오. 잠시만요.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박 대리님 옆에 분들은 전우십니까? 네? 예비역 공기센터입니다. 마이크 좀 들어가지. 잠깐만. 자, 3초만 있다가 3초. 마이크 잠깐만 3초만. 오케이. 변호사님 조금 자리를 그럼. 네, 들어가세요. 홍기자 들어가. 네. 아니 들어가라고.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대령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래도. 여기 나와서. 마이크 대세요. 뭐 학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거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뭐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입막음식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금 시간적으로 딱 그런 오해를 사기 딱 알맞은 때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진술하자마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런데 이제 검찰단은 이미 그 사실을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확보했다는 거죠. 그게 이번에 영장 청구서에도 나와 있고요. 네, 지금 군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 권력에 너무 도취된 거 아닌가. 그런 권력에 도취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판사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보니까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된 걸로 이제 나왔는데 좀 이 부분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돌파구를 국민적인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초급 간부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치사한 수법이죠. 그런 얘기가 언급된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영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그 대화들, 지시 문자들에서 초급 간부들이라는 단어를 보셨나요? 왜 나오지 않았던 말이 8월 8일 날 갑자기 초급 간부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8월 9일은 사건을 뺏어왔을까요? 명분 쌓기죠. 뭔가 그 내부에서는 그걸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좀, 그 다음에 명분을 확보해서 돌파해 보겠다. 결국은 위를 빼기 위한 명분으로 아래를 빼자는 얘기죠. 수사심의위 구성 다시 한번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뭐 어차피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심의를 한 번 더 거쳐가야 맞는 거 아니냐. 사실은 영장 청구 자체도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맞는 건데,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5분이 수사를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4분도 이게 죄가 되는지를 확신해서 결정을 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죄가 되지 않아서 당장 수사를 멈추라는 의견이 다수인데 영장을 청구한다? 그 사이에 바뀐 팩트는 뭔가요? 대통령의 개입을 언급한 거 말고 뭐가 더 있나요? 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거듭해서 일관되게 뭐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밝혀진 안보실의 개입 정황은 이미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공수처랄지 특검이랄지 이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요. 사실 박 단장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국민들께 알릴 사항을 다 알렸다. 이제 뭐 다른 객관적 기관의 수사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됐나? 네.
혹시 대령도 말씀하실 수가 많이 혹시 그러면 오늘 같이 오신 예비역 저는 네, 저는 잠시만요. 변호사님 여기 서시고 잠시 그 탄원서 전달 예, 좀 탄원서도 하도록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임 소장님 탄원서 이쪽 보이게. 이 예. 회장님께서 예. 오늘 17,139명을 대표해서 탄원서를 변호인단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탄원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탄원서에는 시민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동계 회장님이 대표로 해서 시민들 대표로 해서 지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회장님이 좀 준비한 게 있어서요. 그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뒤로 바로 가시죠. 아, 그거 안 하시고? 아니 앞에 일어나지 마세요. 정혜야 조금만 뒤에. 뭐 하는 거야? 잠시만 천천히 하세요. 해병대 사관 총동문 여러분, 해병 전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전우 박정훈 대령이 현 시각부로 동기 없이 전우 없이 현장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166명 공기 청원과 100만 해병 전우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온 국민의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가장 힘찬 목소리로 가장 악기 있는 목소리로 우리의 노래 팔강모 사나이를 불러 정의를 수호하는 우리 해병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팔강모 사나이 하나 둘 셋 넷 팔강모 얼룩무늬 바다의 사나이 푸른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내 조국 이 땅을 함께 지키며 불바다 헤쳐간다. 우리는 해병 팔강모 사나이. 우리는 멋쟁이 팔강모 사나이. 쌍 박정훈 대령 힘내라. 박정훈 대령 힘내라. 신경이 어떠십니까? 저 후배입니다. 혹시 이 따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카메라 어째 내리시면 내리시겠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하시면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요? 아, 여기 차. 지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 그냥 바로 한번. 네네 그렇게 하면 그럼 다 지금 빨간 티 입으신 분들은 다 같은 기수신 한 명은 후배예요. 여기 다 왔다 갔다. 아니, 여기 다 왔다 갔다 하는 데라니까. 여기 식사할 때도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든지 하면 안 되지.
이제 연락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협조를 지금 했는데요? 분위기가 그러면은 누구랑 협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랑? 동기들 사이에서는 누구랑? 말씀하신 내용하고 아니 협조한 사람이 없다니까. 여기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무슨 협조를 해요? 왜야 지금? 해야지. 아니 여기는 이럴 줄 알았어. 다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이러세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시고 약속했잖아요. 누가요? 누가요? 누가 어디? 아니 어디 누구세요? 근데? 저는 2021자 어디세요? 대장입니다. 근데 그런데 아까 저요. 여기 들어보세요. 국뽕 출입기자인데 여기를 안 찍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하람 중사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하람 중사 때 이하람 중사 혹시 모르세요? 이하람 중사? 그때는 왜?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가 이걸 못하게 하냐고요? 내 말은. 보호시설이니까 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떻게 근데 저희가 보호시설이에요? 국방부 출입기자들이라서 아니, 여기가 어디 원내에서 보호시설이에요? 촬영을 하는데 이게 군사법원 입출입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민간인도 제가 들어가잖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기도 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뭐 통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니 국방부 지금 이게 출입기자들이니까. 누가 네. 여기를 못 찍게 하더냐고요. 아니 근데 그걸 굳이 아까 이거 다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안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여기 다 민간인들도 재판받을 때 왔다 갔다 한단 그래서 말이에요. 네.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은 그렇게 하시죠. 뭘 그렇게 해요? 서로 입장이랑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다 같이 행동성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다 풀로 들어가서 다른 방송사랑도 공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 형평성 문제는 아니고. 일단 너무 과도하게 하셔서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누구 짓이냐는 거죠. 근데 원래 약간 짱팅카 할 때는 여자도 방청 안 하니까 들어가는 게 원래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안에 못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 건물 안에까지 못 들어가면 안 되냐. 일반 법원도 안 그러는데 그게 약간 고민인 거예요. 법조에 군사법원 문 열어주세요. 재판 좀 받읍시다. 열어주세요. 군사법원 영장 실시자 안 합니까? 문 열어주세요. 군사법원장님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 열어주세요. 법원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군사법원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재판 좀 받읍시다. 군사법원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재판 좀 받읍시다. 군사법원 헌법위 입장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군사법원장님 재판 좀 받게 문 좀 열어주세요. 군사법원장님 영장 실질 심사 안 합니까? 재판도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잖아요. 비록 그게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비공개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군사시설 안에 보안조치를 하고 들어가라. 이것은 좀 당사자나 변호인한테는 너무한 소리죠. 변호인 같은 경우는 변호인 선임계를 들고 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와 상관없이 변호사인 것만 확인되면 실질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를 통과하려면 인적사항을 줘야 돼요. 생년월일과 핸드폰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주면 되지 않느냐?
그 헌법상의 기본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보장이 되어 왔나요, 그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변호인이 선임계를 들고 왔는데, 변호인인 게 확인되는데. 군검찰은 그러면 검찰 쪽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인지 모르겠지만 전문을 통과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전문 조치를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기 이게 군사법원 출입문이고 이 문은 원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으로 보안 조치를 해서 출입했는데 모든 재판은 헌법상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비공개 재판이라 할지라도 법정안을 못 들어가는 것이지 법원 출입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문을 열어주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끔 해줘야 되는데 현재 법원이 군사법원 행태가 결국은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게 어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하는데 출입문을 안 열어줍니까? 어느 법원이 검찰을 통해서 오라고 합니까? 그렇게는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군사법원이 여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을 열라는 것은 헌법적 전제에서 현재 영장실질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방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그냥 열어주지 않는 행태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검찰과 군검찰과 군판사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여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방어권의 하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군사법원이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은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군사법원 자체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법원장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독립되었다면 군검찰로부터 독립되었다면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저는 오늘 이 문이 닫힌지도 모르고 왔거든요. 민간 법원하고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재판받을 권리라는 게 공개된 재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신청 권한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평시에는 이 문이 닫혀 있다면 신청서도 못 낸다는 얘기예요. 출입 조치를 안 하면. 내가 신청서 하나 내는데 내 인적사항을 다 알려주고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주고 저 문을 들어가야 신청서를 낸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영장실질심사가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도 이 문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여러 가지 민간인도 신청 권한이 있잖아요. 군사법원이지만 민간인에게도 신청 권한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신청 권한을 행사할 때 왜 저런 출입 조치를 해서 한 번쯤 이렇게 그 바리케이트를 치냐 이거죠. 이 안에 예를 들면 그 밖에 군사시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있어요. 여기 공개재판 때도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법정으로만 통하지 그 이상 더 진입할 때는 다 장벽이 있습니다. 방벽이. 그래서 보안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재판 때 이 문을 열고 민간인도 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정훈 대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법원에는 어떻게 되느냐? 가족들도 그 문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행정이 묘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상 권리가 이웃이 사라질 때 다른 이웃이 보는 곳에서 사라지라는 말이 있어요. 구금될 때는 항상. 그렇죠? 근데 일단 저기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 문 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자 공개재판 때는 뭐 대단한 보안시설을 하고 엽니까 이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공개재판 때는 대통령이 저기 안 계시나요? 이게 행정 편의적인 거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지금 변호인이 서 있고 피해자가 서 있는데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그럼 변호인이랑 피의자 모두 출입 절차를 하고 들어오라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간사님도 그걸 바꾸고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바꾸긴 했어요. 근데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내 인적사항을 내고 이걸 신분증을 맡기고 신분증을 맡겨요. 그리고 안내문에 써 있잖아요. 법적 출입구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간판까지 걸어놓고 여기 다 소법정, 대법정 다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문을 안 열어놓고 있어요. 이건 평소에도 열려 있어야 되는 문이에요. 오늘 저는 처음 봤어요. 아니 신청서를 그럼 어떻게 내라는 거야? 이거 불러서 여기 넣어야 되나요? 여보세요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법정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비공개 원칙이니까. 그런데 일반 지금 재판처럼 앞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그런 취지 아니에요? 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여기 국방부 영내 총사에 있고 보안 지침이 대통령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군사법원의 필수성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 단장님이랑 어디 계세요? 들어가셨어요? 아니 이렇게 계시고 안에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변호인단 얘기하는 건 서로 선임계를 가지고 온 변호인 2명도 자유롭게 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 하나.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전에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보안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이전에도 다 자유롭게 들어가고 심지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더라도 바깥에서 대기를 하거나 가족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만 유독 지금 이렇게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관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절충안으로 지금 박 단장님하고 변호인들은 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박 단장님 이제 이렇게 피의자하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대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보안 조치를 취한 뒤에 법정 밖에 대기하면 그렇게 하면 원칙대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내 안에 있는 군사법원입니다. 이 펜스 안에 군사법원이 있어서 저희들 아니 언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출입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왜 저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왜 수사관이 오셔가지고 그러세요? 우리 기자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의문이. 박대령하고 저 변호인은 군사법원 출입 영장심사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절로 가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군사법원에서 문을 안 넣으시고 대신에 검찰단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수사관께서 2분이나 3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변호인도 그렇고 기자들이 질문하고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대단히 불쾌하신 표정으로 소속도 밝히지 않고 가버리셨잖아요. 이건 언론에 하실 그런 대처 방법이 아닌 거죠. 왜 저 문을 안 열었는지 언론에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죠. 군사법원 지금 전화도 안 받아요. 법원장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법 서비스가 군사법원이 이런 식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 문은 열어주셔야죠.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군사법원 직원도 나오라고 하세요. 전화도 안 받아요 지금. 직무 해태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지금. 직무 혜택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직무 해태죠 지금. 민원인들이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있으니. 변호인들은 원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원칙은 제가 받고 있는 지침은 일반적으로 출입증 교체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절차를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새로 지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 지침입니다. 원래 지침. 저희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특수한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적인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이제 지금 우리 언론인들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법정 밖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인권센터랑 지금 그 언론인들은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국방부 출입기자나 여기 출입기자가 궁금한 게 법원은 영장심사를 하러 왔는데 왜 저 출입문을 안 열어주냐 그게 의문인 거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문은 그럼 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공개재판 때 일반 방청객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방청객이요? 네. 죄송한데 지침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침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 통상적인 원칙. 아니 오늘 제가 받은 지침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영장 실질 심사 전체를 들어가서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금 계속 영내라고만 주장을 하는데 이전에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네, 수사관님 담당 공무원입니다. 네? 아 그래요? 2년 하셨네. 우리 지금 공검사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병철 의원이요. 박용진 의원이고요. 예, 우리 최달령 공무원. 최달령 공무원. 예. 최검사님 이제 지금 보통 때는 그 신문 받는 분하고 변호인들은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신원 확인한 후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법정 안에는 이제 지금 중앙지법 같은 데도 비공개니까 법정 안에는 출입을 못하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인들이나 인권센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법정 밖에까지도 지금 못 들어가게 왜 하느냐 이걸 항의하시는 것 같아요.
출입 자체를 이렇게까지 통제한 적 없다는 게 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정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저기 법정 가면 저한테 또 출입구가 영장 있잖아요. 심사가 비공개로 된다고 저까지는 기자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최검사님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와가지고 우리 수사관님하고 최검사님께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최검사님도 아시다시피 법정 안에는 원래 비공개 신문이니까 누구도 들어갈 수 없죠.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일반 예처럼 법정 밖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접근을 지금 이제 막아버리니까 이분들이 항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절충적으로 말씀해서 이거 불필요하게 이제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건 자체가 너무 원칙대로 네. 원칙대로 해서 이제 좀 신문 받는 분과 변호인들은 들어가고 법정 안에 이분들은 법정 안에는 못 들어가고 촬영도 못 하는 거니까 그 원칙대로 따라야죠. 그것은. 저기는 공개 재판 때문에 오픈이 알고 계시는 거죠? 알죠. 네. 근데 약간 내가 지금 일반 법원의 그 영장심사 예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도 지금 법정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제. 그러나 언론인들은. 근데 아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아니, 여기를 못 들어가게 법은 열어야죠. 법정은 이해 안 해요. 검사님, 제가 미안한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언론인들이 법정 안에 들어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법정은 저 공개재판 때도 그 앞에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앞을 경찰들이 다 막으면서 이게 일이 불거진 것이고, 아까 박계령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저 법정 바깥에 있겠다는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경우 자체가 너무 상험했어요. 평소시와 다르게. 그건 이상하죠. 그럼 그 부분은 일단 뭐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알겠고요. 예, 저희도 판단을 보고 하셔가지고. 네. 예민한 사건인데다가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봐도 그러니까 사소한 예전과 거를 다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절차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도 우리 지금 군 검찰도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요청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이 이렇게 되면 예외적인 행위가 되는 하진 겁니다. 않은 거를 그러니까 원래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긴 항상 받아놨던 거예요. 아유, 지금 법정을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란 때는 영업거든요. 검사요 지금. 그러면 이해란 지금 나오신 분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검사냐? 이 사건의 담당 검사들은 지금 아래 법정에 있습니다. 아니지. 빨리 그러면 지금 어떤 그 지금 그 직군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검찰단 군검사입니다. 들어가서 그럼 판단을 그러면 검찰단장하고 판단하겠다는 건가 지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가서 통나대로 해서 검사님께서 영장 실질 심사가 비공개로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정 안에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말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서 통내대로. 불필요한 조치 빨리 해주세요. 최 검사님 가서 잘 하세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통내와 달리 지금 하시니까 격앙이 되셨는데 우리가 원칙대로 그렇게 하나씩 따져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십시다. 평소보다 경계가 삼엄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부감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죠. 어차피 오신 김에 지금 이제 영장심사 하는데 입장 간단하게 입장 한 말씀 해주세요. 그건 이제 군사법원의 독립성에 따라서 판단할 거예요. 다만 저희들은 지난번에 심의회에서 우리 지금 박 단장님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정도로 이 사건은 논점이 지금 많은 사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순응할 필요가 없다는 게 명백한 판례예요. 그러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 법사위에서도 누가 그걸 판단하냐? 수명자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박 단장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폭로하고 외압이 있었다는 걸 폭로하고 그 과정들에 있어서 국방부에서 점점점 대응하는 방식이 강경해지고 있잖아요. 아니 박 단장이 지금 도주할 사람입니까? 근데 도주할 사람처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저희는 지금 영장 청구서 원본을 보지는 못했어요. 언론에 나온 것에 보아하면은 인터뷰하는 것도 무슨 마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했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이 사건의 공정성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다 오신 것도 이 사건이 순리대로 취급됐으면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했던 것을 다시 번복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민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은 공정하게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이제 저건 박정훈 대령 전 수사단장에게 지은 혐의가 항명이냐 명예훼손이냐, 반대로 우리는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국방부 등등의 직권남용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자체는 지금 국방부 규칙에 의한 그 비공개 영장 실질 심사의 대상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권력과 권력에 대항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수사단의 그런 대치이기 때문에 비공개 영장 실질 심사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두 번째,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의 접근조차도, 기본적인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고, 야당 법사위원들의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고, 지금 군 검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군사법원 판사들의 독립적인 심판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의구심을 미리부터 지금 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결론이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정도의 언론과 야당 법사위원들의 접근을 허용해야지 그 결과가 수용이 되고 정당성이 보장이 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 다 느끼시겠지만 오늘까지 오는 이 과정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기자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고 또 우리 변호인단도 분개하는 부분은 통상적이지 않고 예전과 전혀 다르게 이렇게 강한 통제, 강한 압박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느끼시기에는 책상을 탁 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놈들이나 지금 이런 식으로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놈들이나 다 똑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분명히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거고 계속 문제 삼아서 이를 바로잡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영장 청구 사유 중에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방금 서경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 인터뷰 등을 이제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의 사유로 보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민간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 사유에 방송, 언론 등에 노출하고 인터뷰하는 것 자체를 구속 사유로 삼는 것은 통상적인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에요. 이거는 구속 사유를 만들어내려고 찾은 것 같다라는 느낌밖에 못 갖게 되고요. 지금 상간 모욕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진술서나 이런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런 표명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는 건데 그 경우에 증거는 다 이미 확보된 거 아닙니까? 기자분들 앞에서 얘기한 건 영상으로 촬영돼서 다 남아있는 거고 조서에 작성한 거는 다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구속사유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구속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뭔가 정치적 함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 절차는 국민들께 좀 접근이 좀 가능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비공개 원칙까지 저희가 깨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기자분들의 취재라든지 국민분들의 접근이 좀 더 보장된 상태에서 절차와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국회 법무관리관 진짜 연락관 통해서 법무관리관 나오라 그랬거든요. 전화도 지금 안 받고 이렇게 있는데 저 나올 거예요.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참 그 뒤에 말을 붙이자면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라 입막음 하려고 하는 구속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인들 다 오셨지만은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박 단장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전부 입을 막아버리기 위한 구속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최 의원님 군검사 하셨는데 예, 제가 20여 년 전에 그래도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한 20여 년 전에도 이런 식의 말하자면 그 쓸데없는 규제나 쓸데없는 제안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또 제대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오해를 받아서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이 군사법원이 폐지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 중간 단계로 지금 1심의 수사 관할이나 재판 관할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보이는 행태는 과거하고 지금 전혀 달라진 바가 없고 법 개정의 취지를 이분들이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오늘 하루 있었던 어떤 그 뭐 행정착오나 해프닝으로 지금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이라는 운용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지휘부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있고 독립적이지 않게 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을 입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하고, 저는 또 군검찰 출신으로서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게 국민과 괴리돼서 이렇게 별도로 존재해야 될 헌법상의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반드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